취재 뒷이야기를 전하는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와. 자, 오늘 조수원 MC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재를 담당한 김수근 기자, 이동경 기자, 그리고 저는 스트레이트 팀장 김현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힘들었죠. 저 아직 몸무게를 재보지는 못했는데 확실히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수척해졌다고. 비결이 뭐냐고 그래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허리띠가 지금 한 칸이 줄었거든요. 와. 네, 한 2인치 허리가 한 2인치 정도 준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이 돈을 나중에 벌면 어떻게 써야 되나 이제 그 생각만 하다가 본의 아니게 살까지 좀 빠지게 됐습니다. 어땠어요, 이동경 기자? 저는 체중계 올라가 봤죠. 네. 딱 일주일 동안 2kg 빠졌는데 이게 조금 빠진 게 아닙니다. 제가 밤에 배달을 마치고 나서 또 먹었어. 몸에 이 쌓인 열기와 울분을 삭히느라 맥주를 500cc 맥주 2캔씩을 항상 비우고 뭐 야식도 먹고 했는데도 2kg이 빠진 거니까 사실 훨씬 더 많이 빠졌죠. 그리고 하나 반전이 더 있는 게 그렇게 밉고 싫었던 자전거 배달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맛을 들여서 자전거로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스테이트 이 프로그램에 되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저에게 새로운 건강한 삶을 습관을. 이번에 새로운 건강과 삶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깨가. 일주일을 사실 저렇게 살아보는 게 뭐 화면만 봐도 굉장히 힘들어 보였어요. 이거 어떻게 하게 될 생각을 했습니까? 이거? 요즘 너무 많잖아요. 저도 많이 시키면 하루에 2끼씩 더 배민을 시켜 먹는 그런 상황인데 이 노동자로 한번 살아보면서 저희가 이제 음식을 받는 입장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체험을 하면서 하루 이틀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체험을 하면은 뭔가 좀 더 많은 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네, 이거는 방송 이후에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진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자고 뭐 현장을 기자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고 이거를 자기가 하겠다라고 앞장서서 나서는 기자가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옆에 계신 김현국 팀장님의 이 강력한 주도하에 강권에 의해서 아닙니다. 뭐 강력한 주도고요. 저희도 그렇죠. 그 취지에 뭐 동의하지 않은 건 아니고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해서 했고 토론을 통해서 함께 결정한 거죠. 이거.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저널리즘이라고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쓰는 기사는 이게 아마 스테이트도 이게 거의 처음일 거라고요. 이런 네, 식으로 그렇죠. 길게 네. 보통 우리가 기사를 쓸 때는 시점 자체가 소설로 비유하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우리가 그렇죠. 네. 하거든요. 근데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는 그 내면의 세계까지 너무 깊숙이 알기는 좀 힘들잖아요. 우리가 곁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들이 1인칭 시점으로 이번에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 팀장님 말씀하신 그 새로운 시도라는 점 때문에 사실은 부담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쭉 기자 생활이 10년이 쌓여가는데 항상 기자 너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취재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근거를 확보해서 기사에 녹이는 게 취재고 기사다라고 10년을 배우고 실천을 해왔는데 팀장님께서 카메라 달고 너를 찍고 활동하는 동안 끊임없이 너의 얘기를 담아라. 꽉꽉 채워라. 이런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기사를 나중에 쓰는 거는 쓴다 치더라도 당시에 그 압박감과 그 스트레스가 해보지 않았던 일에 도전한다는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사실은 몸이 힘든 것 이전에 엄청난 스트레스로 저한테 사실은 온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혼자 셀프카로 찍은 거는 집안에서 되게 많이 이제 하루 정리하는 영상 이런 걸 많이 찍었었는데 밖에 나가서 이거를 카메라를 들고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누가 보면 그냥 좀 정신 나간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대고 그냥 떠드는 거니까 그거를 적응하는 하루 이틀이 육체적인 것만큼 좀 어려웠습니다. 저도 사람들이 힐끔힐끔 보는데 그때 남긴 기록들을 보니까 제가 자포자기하는 그런 멘트들이 있더라고요. 아 요즘 뭐 유튜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를 그냥 유튜버처럼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멘트들이 곳곳에 많이 녹아 있더라고요. 그것도 쉽지 않았다고. 그렇게 위안을 하면서 하루를 쌓아 나간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영상을 보니까 이게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정말 그냥 일주일간 정말 빠져들어서 제대로 했더라고요. 아니 사실 중간에
이동경 기자한테 SOS가 왔어요. 어. 너무 힘들어서 하루만 중간에 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면 안 되겠냐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데스크들이랑 상의를 하다가 안 된다고. 하늘이 좀 무너지는 것 같긴 했습니다. 예. 이동 제가- 기자님이 힘들었던 거는 진짜 자전거 두 발로 그렇죠. 갔기 때문에 그렇고 네.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전동 덜 힘들어요. 킥보드였잖아요. 전동 네. 킥보드 이제 아니, 전기의 근데- 힘이잖아요. 영상 만들어진 것들을 보니까 영상들을 보니까 결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만하게 사실 생각했는데 자전거라서 뭐 안 되겠더라고요. 힘들다 이런 차원이 넘어서 사실 이 두 기자를 이번 일에 투입을 하게 된 얘기는 뭐 두 기자가 워낙 열심히 하는 또 성실한 기자기도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력이 가장 뒷받침될 것 같은 기자였어요. 키가 다 크죠, 두 사람 다. 어떻게 네. 돼요, 키가? 저는 183입니다. 몸무게도 상당히 나갈 것 같고. 빠졌습니다. 네, 이번 김승 일 기자는 계기로. 몇이에요? 네, 저는 185, 6 정도 되는 그러면 상당한 체력적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기자들인데 최격적 조건인 것 같습니다. 체력은 안 돼요? 네, 첫날에 그냥 넉다운이 돼버렸잖아요. 네, 저도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싶었는데 네. 나중에 날씨를 보니까 그럼 워낙 더웠잖아요. 네. 첫날부터 진짜. 네. 네. 그럴 수 있겠다. 화면만으로 보면은 체력은 김수근 기자 승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이제 전기의 힘을 빌렸습니다. 아니 근데 그 택배 다 끝나고 네. 나서 춤추고 노래 부르더라고요. 그게 그날 제가 이제 손가락도 띄고 비를 제가 이틀치 연속 맞으면서 밤새 이제 택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마지막 끝날 때부터 계속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들고 갈 때부터. 드디어 끝이구나 이제. 드디어 끝났다. 끝났다. 이제 집에 갈 수 있다. 음. 비를 계속 맞으니까 빨리 좀 샤워도 빨리 하고 싶고 그랬는데 정말 내려놓고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그냥 노래가 나와요. 끝났다. 집에 간다. 자연스럽게. 네. 그 노래가 나와서 이제 저 혼자 다행히 이제 그때는 저 혼자 이제 엘리베이터도 저 혼자 있어서 조금 더 덜 미친놈 네, 같아요. 저 혼자 좀 덜 민망했죠.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좀 덜했을 텐데. 근데 끝나니까 끝났다가 이제 그렇게 감정이 이렇게 표출이 돼서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김수근 기자는 앞으로 이런 체험 아이템 같은 거 많이 팁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더라고. 아니, 저는 녹아들었더라고. 다르는데. 저도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김수근 기자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기자들이 이렇게 일주일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걸 계속 그렇죠.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실제로 현장에서 좀 일하면서 같은 동료 라이더들이나 이 배달하시는 분들 만나봤습니까? 좀 마주칠 기회가 있나요? 일단 저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마주치긴 했는데 사실은 말을 걸 틈도 없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음식을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빨리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보이고 음식이 나오자마자 음식을 실어서 뭐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타고 가시는 게 있고 그리고 같은 뭐 쿠팡의 유니폼을 입었다 이러면 서로 같은 동지라는 연대가 사실은 있잖아요. 마음 연대가 처음 마주쳐도. 그런데 이 노동의 방식은 우리가 앞서서도 이 영상에서도 보여줬다시피 가입도 편하고 저희한테 강요하는 것도 없습니다. 뭐 하다못해 가입에서 뭐 개인정보를 깊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서류를 내라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교육받고 복장, 장비 알아서 구해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쿠팡 노동자분들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저희도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 번 기회를 좀 사실 놓친 때가 있었습니다. 배미는 그 제가 영상에도 계속 나오지만 그 민트색 헬멧이 되게 상징적인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민에서도 그냥 강제하진 않아요. 꼭 배민 거를 써라 이렇게 강제하진 않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그런 장비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그냥 구입할 수 있는 그쪽에서 쓰는데 되게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는데 아까 이동민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너무 바빠요. 네, 서로 너무 바빠서 그냥 서로 이렇게 스쳐갈 때 그냥 눈인사하고 목례하는 정도고. 제가 요즘 주말에 애들하고 같이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편의점 샛별이라는 드라마인데 S본부 드라마죠. 그 드라마 보면은 이 샛별이가 편의점에서 일하다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배달의 왕국을 찾아가요. 배달의 고민이랑 왕국. 되게 비슷한 그래서 이제 하늘색 헬멧 쓰고 오토바이 타고 배달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받아가지고 배달을 하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차랑 부딪힌 건 아니고 튀어나오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옷이 찢어지고 여기 잔뜩 다쳐서 음식물도 이제 다 엎어졌죠. 그래서 이제 사무실로 찾아가요. 여긴 대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좀 약간 원시적인 시스템, 스마트폰 시스템은 아니고
찾아가서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당장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음식 다 쏟아지고 이거 첫날부터 뭐냐고 다 배상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바로 자르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하려는 방송이 바로 저건데 편의점 샛별이가 그걸 보여주는구나. 실제로 그러면 김승우 기자 다쳤잖아요. 네, 이게 그 아까 저희 VCR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배민은 이제 산재 보험료랑 이제 운전자 보험료를 내기는 해요. 시간제에 따라서 내기는 하는데 이게 제가 살짝 약간 긁힌 정도였었는데 이거를 뭐 굳이 따져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따지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회사랑 연락해야 되고 뭐 서류 보내야 되고 근데 당장 오늘 지금 당장 받아서 일을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뭐 적극적으로 나 다쳤어요라고 이제 제기하기가 조금 민망했죠. 다친 부분. 쿠팡은 지금 산재도 없는 거고 보니까 그렇죠. 이 배민이 좀 선두주자고 네. 쿠팡 이츠는 후발주자죠. 후발주자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든 더 잠식해보는 맹렬하게 추격자 추격중이죠. 뭐 네. 그런 라이벌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네. 둘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동경 기자는 그냥 AI가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거고 주문을. 그쵸. 반면 배민은 약간 인간적인 게 네. 리스트가 쭉 뜨고 그중에 고를 수가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이네요. 네. 어땠습니까? 그거? 일단 이 AI가 참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해야 되나? 일단 저한테 1단계에서 저에게 주어진 조건은 받을지 말지만입니다. 그때는 예를 들면 덮여있는 카드를 볼지 말지이지 이 카드가 어떤 안에 뭐가 있는지 카드인지는 모르고. 모릅니다. 어느 배달지로 갈지 어디에서 누가 시켰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거기서도 뭐 취소를 할 수가 있지만 뭐 말씀드렸다시피 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 이력이 기록이 되고 각종 지표들의 이 퍼센테이지를 깎아먹는 거죠. 보면 당장 이렇게 깎여 있습니다. 뭐한 번씩 거부하고 취소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수락을 하면 이제 이 패가 이렇게 보이는 건데 물론 그때도 취소를 할 수 있지만 그때 취소한 것도 또 다시 항목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어느 거부를 단계에 했는지 취소하느냐 이거 그렇죠. 다 기록이 되는 거군요. 그리고 방송을 쭉 보셨으면 제가 스튜디오에서 얘기한 것들을 보셨겠지만 고객들의 평점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반찬과 젓가락 개수까지 맞추지 못해서 고객이 화난 부분들도 다 당신이 이런 그러니까 잘못을 뭐 국물이 흘려서 왔다 이런 것도 네, 다 음식물 그렇게 돼 흘리고 있더라고요. 훼손하고 친절했는지 이게 뭐 천 단위로 배달을 해보신 전문 쿠팡 이츠 라이더분들의 그 캡처 화면이었는데 각종 내용들이 다 지표로 말돼서 이게 사실 노사 관계가 거죠. 아니라고 네. 하고 이제 자유롭게 일한다고 하지만 일반 직장에서의 인사 평정 시스템, 근무 고가 매기는 것 네. 이것만큼이나 강도 높은 어떤 촘촘한 평가 시스템이 있는 거군요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 편의점 샛별이 얘기를 하셨는데 전 그런 생각이 과연 어디가 잔인한 걸까? 한번 화풀이를 사람한테 받고 물론 거기서 잘렸지만 너 다음부터 잘해 이 자식아라고 한 소리 듣고 그냥 일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죠. 이건 끊임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기계가 실수를 하면 화내는 사람도 없고 뭐 지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점수에는 하나하나 반영이 돼서 저를 옥죄일 수 있다. 이런 걱정이 항상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선배한테 한 소리 확 듣고 다음에 고치겠습니다. 이런 인간관계가 편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게. 아니 뭐 지적은 받기 마련이니까 차라리 그렇게 화를 내주시면 저희도 배민은 네. 그거에 네. 비해서는 아직은 AI 같은 게 적극적으로 좀 도입이 안 네, 되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7월 3일부터 배민도 이제 AI를 베타 서비스처럼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이제 얘네들도 AI로 갈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일반 배차, 그러니까 저희가 리스트를 보고 고를 수도 있지만 AI가 주는 걸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AI를 하면 1,500원을 더 줘요 한 건당. 이게 되게 AI 쪽으로 크거든요. 유도를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하루에 10건만 한다고 해도 15,000원이면은 그러네요. 정말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로 유도를 하는구나라는 게 좀 보였고, 네, 이게 배민이 아까 제가 기사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커넥터가 지금 한 14,000명 거의 15,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크고 커넥터를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리스트가 있어도 금세 사라지는 것들도 또 그만큼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것, 상대적으로 뭐 고지대가 없는데 이런 데는 빨리빨리 나가니까 고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누르고 내가 이거 하겠다 하고 바로 클릭을 해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조금만 눈팅하다가는 그 일마저도 사라져서 네. 여기는 또 여기대로 또 치열한 그런 경쟁 세계가 또 있더라고요. 자, 우리 조수원 MC가 그 마지막에 옛날 같으면 중국집 배달원 다 이 고용관계였는데 이게 다 플랫폼 속으로 들어와 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노사 관계라는 게 원래 사용자는 이런저런 복지 혜택, 근무, 고용 보장, 뭐 4대 보험 이런 거 보장하고 대신 내가 지시한 대로 다 따라야 돼. 이런 계약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플랫폼 노동은. 그런 거 없이 대신 지시 안 따라도 된다. 자유롭게 일해라. 뭐 겉모양은 이렇습니다. 네. 실제로 해보면 어땠어요? 근데? 지시 받으셨어요? 지시를 AI가 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쵸. 이게 참 이 답에 제가 머뭇거린 거는 분명 저는 일감을 받아서 되게 구체적인 디렉션, 주소와 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는 일감을 저는 받은 사람인데 그럼 이걸 지시를 지금 누가 했지라는 것 때문에 그럼 기계한테 받은 게 이제 지시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진짜 지시를 기계한테 받은 거면 이걸 지시라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좀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시는 지시죠. 네. 그 원래 광고 문구들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네. 상당히 요즘 젊은 세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힙하고 쿨하다고 느껴질 그렇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호소력이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너는 네가 일하고 싶은 시대에 와서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네 한 만큼 너는 벌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공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 두 기자가 일하는 걸 제가 한 걸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AI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그러니까 확실한 노동 통제가 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또 네가 하고 싶은 만큼 아무 때나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돈 버는 때는 따로 정해져 있는 거고 만약 그걸 또 거절했다가는 평점이 깎여서 내가 이 일을 못하게 되는 것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 광고 문구하고는 조금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보면서 옛날 새벽 인력 시장 노가다랑 아. 뭐가 다른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일하고 싶은 사람 다 불러 모아서 음. 일감 그날 나눠주고 일당 받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플랫폼으로 대행을 하냐 아니면은 사람이 사무실 차려놓고 하느냐 약간 그런 정도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일도 더 세분화됐죠. 그렇죠. 그 예전 방식이라면 그렇게 해서 하루를 가면 날품팔이가 그러니까 하루 일용이 되는 건데 이제는 지금은 한 건 한 건당. 건당 건 바이 건이니까 일은 더 많이 그리고 쪼개져 이게 있죠. 기술의 발전이 이게 반영이 되니까 굉장히 빠른 통신 기술, AI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니까 훨씬 대규모로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굉장히 세밀하게 일을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거죠. 네. 인력사무소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강꾼 브로커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브로커예요 이게. 그러니까 꼭 브로커가 꼭 부정적인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점이라는 데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배달만 찾아보면 음식점에서 노동을 해서 만든 음식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배달하고 있는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요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로커인데 이 4차 산업혁명, 스마트폰 혁명 그리고 이 기술 진보와 혁신이 만들어낸 이 브로커가 자본이라는 거는 욕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욕망이 꿈틀대면서 이윤을 이제 끝없이 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브로커가 어느 정도 이익을 끝없는 그 이인 추구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노동자와 이 음식점들은 어떤 손해와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느냐 이 점을 봐야 되고 특히나 오늘 우리가 주목한 게 이제 이 노동권. 사실 그 다른 축이 또 지금 말씀하셨던 음식점 사장님들 여기 이제 플랫폼의 일종의 약간 종속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플랫폼 노동자가 한 축이라면은 또 한편으로는 음식점 사장님들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 얘기 말씀을 잘해주신 게 배달을 하면서 저도 제 몸이 힘들고 배달료를 조금만 받을 때는 열받기도 했지만 비 오는 날 같은 때 그 바로 옆 건물 배달도 얘기했지만 뭐 5,000원, 10,000원짜리 하나를 배달했는데 배달료로 저는 12,000원씩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음식보다 더 비싼 배달료는 과연 누가 감당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끊임없이 들더라고요. 그럼 3,000원짜리 배달을 했다면 그 앱에서 바로 시킬 때 우리가 뭐 배달료 2, 3,000원이라고 해서 밥 먹는 사람이 4개거니 싶었지만 그건 아니죠. 이게 12,000원까지 뛰었을 때는 과연 이 구조가 지탱이 가능한 구조가 도대체 어디서 일단 배달료를 생각이 가져갈까? 논란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네. 배민 수수료 문제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사실 논란이 또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일단 쿠팡 이츠랑 또 경쟁이 붙어서 이 플랫폼이라는 게 성격이 그렇잖아요. 일단 점유율을 굉장히 높여 놓으면은 모든 게 그 안에서 돌아가니까 점유율을 높일 때까지는 일종의 출혈 경쟁 같은 거? 네. 돈도 많이 쓰고 프로모션도 하면서 손해 봐가면서 플랫폼이 일단 점유율을 높여놓고 일단 높아지면 그다음부터 단가 후려치기 들어가는 약간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제가 이번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었는데 다른 플랫폼도 몇 개 했어요. 하다가 그때 이제 어떤 특정 플랫폼을 말씀드렸지만 그 업계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저희가 그때 제시받았던 금액이 건당 2,500원이었는데 나중에 되면 이 금액이 떨어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일해서 한 건에 2,500원을 벌다가 나중에 이게 1,000원 되고 혹은 500원 되면 저는 이거를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자유롭게 네가 원하는 시간만큼만 일해 라고 하니까 결국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되잖아. 우리는 할 사람 더 많아.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계약관계가 명확하게 성립을 안 하더라도 저희는 계속 그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도 저희가 계속 다룰 예정이지만 영국, 미국, 유럽 같은 데서도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우버 기사들, 운전자들 과연 노동자냐 아니냐 이거 그 소송까지 갔었고 영국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까지 나왔어요. 노동자 맞다고. 근데 쟁점이 보니까 똑같아요. 스마트폰 앱으로 지시하는 AI가 이제 알고리즘으로 지시하는 거고 우버 노동자들은 언제든 자기 원할 때 그냥 켜고 앱 켜고 일하면 되는 거고 원하지 않으면 끄면 되는 거고. 근데 거기 보면은 우리도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점이 우버를 그만두고 리프트라는 이제 경쟁 회사로 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근데 우버의 평점이 리프트로 따라가는 거예요. 동일업종의 다른 네. 회사로. 이게 평생 노예처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건 담합이고 또 무슨 짓을 하냐면 우버하고 리프트가 우버랑 리프트 두 탕을 끼는 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죠. 네. 그럼 그걸 앱으로 다 수집을 해서 그 두 탕 뛰는 사람들한테만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우버는 리프트를 못하게. 우리 쪽으로 예, 끌어들이려고. 그럼 나중에는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우버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가를 후려칠 수 있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문제가 됐었더라고요. 영국에서도. 보니까 우리도 뭐 내막은 아직은 자세히 취재를 못했지만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 사업자,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이런 브로커들이 과도한 이윤 추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하고 결부가 될 수 있냐면 독과점 문제하고 결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쉐어를 많이 갖게 돼버리면 사실 몇 달 전에 일어났던 배민 사태도 사실 그런 거예요. 그냥 배민의 쉐어가 워낙 크니까 음식점들은 종속될 수밖에 없고 배민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리스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멋대로 그냥 다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이거 체계를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그때도 한번 우리가 문제가 됐지만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기술 발전, 기술의 혁신, 우리가 뭐 이런 진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다 막 칭송하며 뭐 대단한 세상이 올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아니 세상이 바뀌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기술이 진보하는데 야 뭐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세상이 바뀐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세상 바뀌고 기술이 진보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편리해지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충분히 누리겠지만 그 속에서 노동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세심하게 밝혀서 그걸 갖다가 뭐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갖다 우리가 좀 추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해야 사실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기술의 진보가 물론 사회를 바꾸죠. 근데 거기다만 맡겨놓으면은 누군가는 점점 더 잘 살게 되고 누군가는 점점 더 쇠퇴할 텐데 정치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가 바뀔 때 안전망을 만들고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전체 사회가 균형 있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그게 정치의 일이잖아요. 근데 아직 이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제나 정치적 관심 이런 게 아직 좀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 얘기를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겉면에 사람을 연결하는 방식들만 4차 혁명의 그 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변했지 사실은 이 일은 본질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있었던 배달 일이란 말이죠. 없던 일이 갑자기 물론 시장은 더 커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일반인들도 이 시장에 일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사실은 중국집에 한 명씩 고용돼서 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잃고 이 플랫폼 시장에서만 전업으로 버는 사람들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고용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플랫폼이 커질 대로 커져가지고 가격 결정권을 가지게 되면은 이 플랫폼 시장에서 파트타임이 아니라 전업으로 일하던 이렇게 옮겨와서 전업이 된 사람들의 생활도 굉장히 그에 따라서 불안정해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가격 결정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독점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네. 유튜브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세상이 정말 힘들어 정말. 그러니까 그 비정규직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옛날에는 한번 직장 들어가면 평생 고용이 보장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그걸 제가 회고적으로 그 시절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변하니까.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는 비정규직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 비정규직이라는 거는 좀 잔인하게 얘기하면 1년, 2년 단기 쓰고 버릴 수 있는. 그렇죠. 제가 버린다는 표현이 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게 가능해진 거거든. 이제 플랫폼으로 넘어오는 순간 이건 1년, 2년짜리도 아닌 거예요. 네.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지는 정말 거죠. 초단기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냥 건당. 네. 정말 건당 계약해서 일하고 빠이빠이. 사실 지금은 이제 배달 노동자들로 플랫폼 노동이 많이 국한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지만 네. 뭐 법률 서비스 같은 전문직도 지금 플랫폼 오늘 출근하다가도 봤습니다. 아, 변호사 찾을 땐 톡. 예. 그 하나 더 있더라고요. 다른 그 아. 톡보다 더 하나 선도주자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아. 예. 그런 업체도 있고. 버스에 광고가 붙어 있는 걸 이런 일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버스 광고판도 그냥은 안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변호사를 앱으로 구하나 보지? 근데 대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배달 일뿐만이 아니라 아주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부르는 데까지도. 근데 그 말은 이제 예. 변호사들도 플랫폼에 가입을 해서 플랫폼에다 자기 상품을 자기 노동력을 내놓고 거기서 거래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그러고 되고 있다는 있구나. 느낌을 저는 오늘 광고판을 보면서 확 받은 거죠. 예. 오, 이게 뭐지?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세상 변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변화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예를 들어서 노동권의 문제, 우리가 제기했던 여러 가지 얘기했던 뭐 4대 보험 이런 문제들은 정책적으로 이제 살펴야 된다. 근데 아직도 보면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뭐 정부나 뭐 이런 데서 논의하는 거 보면 전부 산업계 관계자들 주로 불러다가 그렇죠. 기술의 발전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죠 거기에. 네, 기술의 발전도 좋지만 그 이면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 되게 동의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 뭔가 되게 멋있고 쿨하고 따라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거기 정치권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은 규제를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일반적으로 많잖아요.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룰,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람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은 네 아까 말씀하신 좀 챙겨주셨으면 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네. 없으면은 안 되는 일인데 그 단지 그 수단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반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이 약간 도태되는 듯한 느낌은 좀 없애주셨으면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잖아요. 자, 오늘 방송에서 본 게 이제 첫날부터 나흘째까지 우리가 본 거고요. 이제 3일 남은 거네. 일주일 살았으니까. 네. 다음 방송에서 그 3일 마저 보고 네. 돈 번 거 보니까 김수훈 기자 32만 원 벌었는데 이동윤 기자는 20만 원. 32만 원. 저는 20만 원. 네. 예. 네, 저는 31만 원 김수훈 기자는 넘게 31만 원. 역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근데 주말에 미친 듯이 했죠 또. 주말에 일단 뭐 다음 주에 공개가 되겠지만 제가 또 한 번 이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이제 배달 머신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한 번 더. 왜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이 15년 전에 맸던 그 배낭여행 때 맸던 백팩을 메고 첫날 시작했다가 이게 찬 음식을 배달하고 이게 내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찌감치 가서 그 쉬는 때 뭐 보냉 보온이 되는 전문 배달 가방을 샀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배달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제 체력적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네. 한 번 더 변신합니다. 이제 전동 등장하나요 이제? 네, 아주 뭐 엄청 많이 네, 다음 주에도 저희 그러면 김수근 기자, 이동경 기자 그리고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김민욱 기자가 또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지 해외에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까지 다음 주에 함께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자, 노래 하는 거. 자, 그냥 네. 따라하시면 됩니다. 따라하시면 네,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자, 잊지 스트레이트 마세요. 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